전설야당, 밀도 살꾼과 포졸. 조선 순조 때 백문선은 훈련도감 소속 소총수인 도감포수였는데 걸음이 매우 빠르고 또한 계책을 꾸며 사람을 잘 속이기로 유명했습니다. 누구든 백문선에게 걸리면 속지 않은 경우가 없었기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피하면서 어떤 일이든 말려들지 않으려고 무척 조심했습니다. 그는 의협심이 있긴 했으나 장난꾸러기여 협잡꾼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시 남대문 근처에 있는 한 민가에서 몰래 소를 잡아 은밀히 쇠고기를 파는 밀도살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소를 한 마리 잡아 밤중에 몰래 집으로 싣고 들어왔는데 누군가 이 사실을 알고 관가에 밀고했습니다. 국법을 어긴 중죄이므로 사또는 포졸 몇 명에게 잠복하여 증거를 확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놈 집 근처에 숨어서 소고기를 사가지고 나오는 사람을 잡아오너라. 엄명을 받은 포졸들은 긴급히 밀도살꾼 집 부근에 몸을 숨긴 채 드나드는 사람이 있는지 유심히 대문을 지켜봤습니다. 이에 따라 검거는 시간 문제처럼 여겨졌지만 이 일은 그렇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밀도살꾼은 은밀히 쇠고기를 파는지라 항시 사람을 시켜 문밥 동량을 감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포졸들이 숨어서 대문을 엿보고 있다고. 사실을 전해 듣고 불안해진 밀도살꾼은 현실적으로 난관에 빠졌습니다. 몰래 소고기를 사러 가던 사람이 우연히 포졸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소문내는 바람에 다른 사람들도 아름아름 알게 되어 밀도살꾼 집을 찾아가지 않았고 따라서 고기를 팔 수 없었습니다. 포졸들은 첫날 목적을 이루지 못하자 다음 날도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밀도살꾼은 겨울이라 해도 날짜가 지날수록 고기가 상할까 싶어 마음을 졸였습니다. 행여 소고기를 들고 나갔다가는 영락없이 걸릴 테고 포졸이 쉽게 물러날 리도 없으므로 밀도살꾼은 어떤 대책이든 마련해야겠노라 생각해 백문선을 찾아가 상의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수를 쓰든 내 밀도살 죄를 면하게 해주면 소고기를 후히 살해하겠소. 부디 계책을 부탁하오. 알겠소. 내가 해결해 주리다. 백문선은 그 제의를 선뜻 수락하고 그에게 먼저 가서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잠시 후 백문선은 일부러 사람들 눈에 띄도록 드러나게 그 집으로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기름 먹은 두툼한 유지를 겨드랑이에 끼고 나왔습니다. 당시 쇠고기나 돼지고기 따위 기름기 있는 고기는 유지에 싸서 들고 다녔습니다. 백문선은 대문 앞에서 혹시 누가 볼까 싶은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쏜살같이 달렸습니다. 그러자 대문을 감시하던 포졸들은 소고기 꾸러미를 옆구리에 끼고 뛰는 백문선의 뒤를 재빨리 쫓아갔습니다. 백문선은 도감포수라 달리기를 잘했는데 가끔 뒤를 돌아보면서 쫓아오는 포졸들과의 거리를 적당히 조절하며 유인하여 남대문 바깥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백문선이 남대문 근처 반송지에 이르러 연못을 끼고 달리니 포졸들 역시 계속 따라왔습니다. 이때 백문선이 연못을 보니 얼어있기에 살짝 밟고 기어 못안에 있는 작은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포졸들도 얼음을 밟으려다 앞서 백문선이 먼저 밟은 충격으로 금방 꺼질 듯 싶자 건너가지 못한 채 바라보고만 서서 백문선에게 빨리 건너오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백문선은 섬에 갇힌 채 그대로 서 있으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연못은 깊지 않았으므로 포졸들은 할 수 없이 신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리며 물속을 걸어 섬으로 건너갔습니다. 꼼짝없이 붙잡힌 백문선은 유지 뭉치를 빼앗겼는데 포졸들이 펴보니 소고기가 아니라 모주를 짜내고 남은 찌꺼기인 술지개미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에 포졸들은 실망하여 투덜대면서 소고기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도망쳤냐고 물었습니다. 백문선은 시침이 떼고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소고기라니요? 그럼 당신들은 금도 단속 포졸들이란 말이요? 나는 금주 단속을 하는 줄 알고
열심히 달아났지요. 괜한 고생만 했구먼요. 백문선은 능청을 떨며 연기했고 포졸들은 허탈해했습니다. 그 사이 밀도살꾼은 집에 있던 소고기를 모두 다른 곳으로 옮겨놓음으로써 처벌받을 뻔한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대체로 백문선의 속임수 행각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며 교묘히 법을 피했기에 큰 죄를 짓지 않아 포도청에 잡혀 들어가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백문선 집에 젊은 승려 한 명이 옥류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중이 서울 성내를 드나들다가 재상 행차 앞에서 길을 범한 죄로 잠시 잡혀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백문선은 중이 등에 지고 있는 물건을 보고 그게 뭔지 물었습니다. 자네, 지고 있는 것이 뭔가? 쌀 서말과 돈 20냥입니다. 올해 나이는 몇 살인가? 25입니다. 쯧쯧, 안 됐네. 젊은 나이에 횡액을 만났으니. 백문선이 몹시 안타까워하자 승려는 무슨 말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백문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 잡혀가면 매를 심하게 맞을 터이므로 옥문을 살아서 나오기 힘들 걸세. 잔뜩 겁먹은 승려는 무사할 도리가 없겠냐며 다급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백문선은 근처에 사는 가난한 호라비에게 지고 있는 물건을 주고 목숨을 대신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말해줬습니다. 그 사람은 어디에 있나요? 승려가 관심을 보이자 백문선은 자기가 알아서 연락할 테니 물건을 벗어두고 어서 달아나라고 권했습니다. 젊은 승려는 그 말을 고지 듣고서 지고 있던 물건을 내버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때마침 다른 중이 그 앞을 지나갔는데 백문선이 불러 세웠습니다. 스님, 내가 죄를 올리려는데 얼마나 드려야 되겠소? 뜻밖의 질문을 받은 승려는 금액에 다서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최소 50냥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백문선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집 형편에 돈이 좀 부족하니 집에 있는 물건으로 문서를 작성해 봅시다. 백문선은 안으로 들어가 지필묵을 가져와서 문서를 작성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사령이 들이닥쳐 대뜸 그중을 잡아갔습니다. 승려는 어리둥절한 채 암문으로 끌려가서 영문도 모르고 매 열대를 맞고 풀려났습니다. 황당한 봉변을 당한 승려는 다시 백문선의 집으로 찾아갔고 이때 백문선은 뻔뻔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대체 무슨 까닭으로 잡혀갔소? 승려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유도 모르고 매 열대를 맞고 나왔다며 억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일진이 불길했구먼. 일지는 날의 간지 또는 그날의 운세를 뜻하는 말이니 백문선은 슬쩍 재수 없는 날인 모양이라며 말을 돌린 것입니다. 승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아까 그 문서는 어디에 두었냐고 물었습니다. 승려가 아픔을 참고 굳이 다시 찾아온 이유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승려의 기대와 달리 백문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쟤는 정성을 들이는 일인데 스님이 매를 맞았으니 몸이 정결하지 못한지라 다리 바뀐 후 다시 와 보소. 그 말에 승려는 아무런 대응도 못하고 크게 허탈해했다고 합니다. 이에 연유하여 백문선의 헛문서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백문선이 꾸민 헛문서라는 의미로 그럴듯하게 꾸며 만든 위조문서를 이루는 속담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만물유래 전설야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